오늘 정치마스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정상회담 의미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4년을 지금 남겨뒀는데 예. 임기 1년 남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예. 정상회담 갖는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의 국력, 위상이 또 커지고 높아진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또 국제 협력 문제 이런 모든 그리고 대북 문제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예. 역시 이제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예.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북한의 김정은을 다시 이제 대화의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야 되는데 어떤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쿼드 문제 그리고 한미일 협력 문제 모든 것들 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메시지 나올까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말씀하시지만 백신 문제는 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남북 대북 관련해서는 추상적이겠지만 그리 어떤 딱 부러지는 방안이 지금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쿼드 문제는 어떻습니까? 쿼드 문제 다뤄질까요? 쿼드 문제는 일단 미국의 전략이 좀 수정이 되고 있어요. 예. 당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 성격이 군사안보협력체 성격이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이 부분의 성격을 좀 바꿔서 지역안보협의체를 더 국제적인 이제 글로벌 이슈로 예. 좀 가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백신 문제, 신기술 문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기후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당초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직접 이 쿼드 안보 협의체에 끌어들인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협력하는 구체적으로 뭐 백신이라든지 신기술 문제라든지 예. 기후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사안별로 협력하는 것으로 정리가 사안별 될 협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백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백신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미 간의 백신 스와프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2천만 회분을 해외에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중에 일부는 예. 한국에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스와프만 이루어져도 굉장한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뭐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외교 전략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이 백신을 가지고 공격적인 외교전을 예.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미 간의 백신 스와프 플러스 그리고 글로벌 백신 공급망을 좀 구축해서 예. 함께 백신 외교전에 나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미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리고 모더나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백신 위탁 생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예. 합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상회담 의미에 대해서는 뭐 아까 설명 어떤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우려가 있으십니까? 야당으로서는. 우선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잘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인 대한민국. 그러니까 예. 두 나라가 특별히 세계 패권 경쟁을 벌이고 패권 경쟁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 중에서도 반도체로 부상된 이 마당에 우리가 없던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예. 가장 큰 그 쟁점이고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갈 것이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백신이. 어찌됐건 미국은 백신의 제조 공장이자 뭐 병기창이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예. 아스트라제네카 빼고 전부 다 미제니까 예. 그런 엄청난 나라라는 점. 그래서 따라서 성공이냐 관건이냐는 결국은 뭐 저는 백신에 달려있다고 보고 백신이요. 또 하나 예. 쿼드 문제는 이게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고 네. 다시 말하면은 이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할 정도 사안도 아니고 네. 미국도 알아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해봐야 답이 안 나올 거라는 네. 거 우리가 눈치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신에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성과를 거둘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이전에 이수혁 지금 워싱턴에 있는 대사가 특파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많이 진척됐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그 첫째는 스와파 전력 투구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이게 온 나라가 달라 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신 스와퍼,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워낙 그 의학 기술이 좋으니까 글로벌 생산 거점, 예. 이른바 우리를 이제 공장 전국에 전 세계로 뿌리는 공장 거점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문제는 아까 앵커가 정확히 보셨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게 나올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정성을 잘 봐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선언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표현을 꼭 넣고 싶어 할 거예요.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의 업적을 계승하지만 예.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게 핵심이 뭡니까?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었고 한미 군사회담의 중단이 핵심 요소로 들어가 있다. 예. 이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한 미국의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사건, 예. 중동,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에 북한의 우선순위가 약간 우선이가 밀렸단 아닌 말씀. 거예요. 예. 그 북한이 만약 예를 들어서 사고라도 치면 예. 도발이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 적어도 그냥 북한의 그냥 대화와 타협을 종료하고 외교적 해결로를 강조하는 선에서 공동성명이 나올 것 같다. 또 하나는 유심히 봐야 될 게 미국이 주장해온 북한 인권 외교 부분, 예. 인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을 미국은 강하게 요구할 거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론을 들어서 방어할 텐데 예. 그 부분이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걸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시죠. 저는 좀 다르게 예. 전망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백신 확보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보내서 상당 부분 저는 접촉이 됐다고 어떤 봅니다.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이제 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트럼프식도 아니다, 오바마식도 아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략적 인내 방식이 예. 아니다. 예. 가만히 보고만 있지 예. 않겠다. 대북 제재만 하면서. 또 트럼프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일괄 타결하는 것도 아니겠다. 예. 그래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이 이미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라는 게 외곽에서 계속 나온 얘기예요. 예.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육성을 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건 의미가 있겠죠,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아시겠지만 이제 그걸 싱가포르 할 것이냐의 문제지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의 핵심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예.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북한을 다시 이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상당 부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미 북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접수했다라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 부분 이 한번 북한 그 문제와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관련해서도 같습니다. 한번. 네, 예.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 두 분 말씀 중에 아까 신 의원님 말씀의 그 기술 패권 전쟁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어떤 대강 짐작이 가는데 기술 패권 부분은 우리가 취할 어떤 스탠스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저는 기술 패권, 적어도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에서 우리가 누구 편을 들 것이냐에 보다는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예. 지금 아시는 대로 최태원 SK 회장이 따라가잖아요. 예. 이렇게 대통령 일정 중에도 왜 무슨 주더라 그 주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예. 공장을 가시는 예. 대통령이 방문한 일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도 저도 SK에서는 태태원 회장이 가고 지금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 예. 제가 듣기로는 언론 보도 보니까 김기남 삼성전자 네. 대표이사 부회장이 가더라고요. 예. 그걸 반도체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에 기술 공조에 가장 큰 지점이 될 거예요. 결국은 예. 반도체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아시는 대로 미국은 지금 중국의 화웨이를 규제도 하고 이렇게 5G 경쟁도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완벽하게 협조를 해줘야 된다. 예. 그런 요구가 강해질 거예요. 백신은 주고 예. 백신은 받고 백신 배터리는 받고 주는. 반도체 준다. 뭐 다른 반도체를 혹시 주는 이런 식의 배터리도 준다. 뭐 이런 배터리도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배터리 그래서 어디 언론에 보니까 BBC라고 나왔더라고요. BBC 뭐 BBC가 결국은 바이오, 예. 백신 있고 예. 그다음에 배터리 있고 칩이다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바터설에 대해서는 꽤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거?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미국의 필요가 있겠지만 예. 또 우리 한국의 필요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전략 묵자를 어떻게 수급을 할 것인가, 예. 그리고 글로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미국도 중요한 문제가 됐지만은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상당 부분 협력을 해야만이 백신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개 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대거 지금 사실상 비공식 경제 사절단으로 가는데 한 뭐 무려 40조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메모리 부분 반도체가 20년째 삼성이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3대 기업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30% 넘게 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상응하는 반대 급부를 백신 문제 그리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틀림없이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은 가는 길이 보이는데 문제는 중국과의 우리 협력을 어느 정도 미국이 강력하게 막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 기술 패권 전쟁이 있어 우리가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미국이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거를 제어하려 할 것인가. 근데 이번에는 그 주제는 잘 다뤄지진 않겠죠. 아니 그 정도 안 떨어질 거예요. 예.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쿼드를 대중국 포위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지나치기 이야기예요. 지금은 예. 사실은 좀 느슨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미국이 일본, 호주 어떻게 뭐 인도를 해가지고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는데 한국은 왜 안 들어오냐 예. 이런 해석은 좀 지나간 해석이고 지나간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형태는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 있을 수 같습니다. 없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거를 적대적인 그런 외교 전략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이 사전에 경계를 하니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 중국의 어떤 경계 심리를 좀 누그러뜨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기득권 위주로 즉 그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걸 상당히 기득권 위주로 가가지고 우리 한국 입장에서 오히려 한국이 좀 참여하게 해달라라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또 백신 그리고 신기술, 기후협력 이렇게 세계의 액션 플랜 쪽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기본 관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익 때문에 한다라는 원칙을 정확히 세워놓으면 제3국이 뭘 간섭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국익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 내리는 거다. 우리 이렇게 판단하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서 독립국가로서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드 때도 그렇고 이게 잘못 중국에 빌미를 주는 바람에 계속 우리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내지는 이렇게 된 건데 저는 뭐 국익과 자율성, 주체성의 원칙에 선다면 제3국이 뭐라고 하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 신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정말 100% 맞는 말인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몰래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뭐 몰래 손목을 비튼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때처럼 우리를 압박하면 그건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앞에서 중국의 어떻게 민낯이 드러나는 게 저는 중국이 또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네. 예. 그 야당 얘기부터 해도. 예, 지금 나경원 의원 출마 오늘 선언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결국 우리 당 밖에 계신 여러 후보와 세력까지 모두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용광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 가치의 차이를 극복해 모두 녹여내겠습니다. 모든 후보를 받아들이고 재련하여 더 단단한 후보, 튼튼한 후보 배출하겠습니다. 그를 위해 대선 경선 과정을 파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저 나경원은 용광로를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자, 출마 의견을 들어보셨는데 야당 얘기니까 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객관적 가능성에 있어서는 누가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게 직접 물어보면 아니 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주호영, 나경원 순서가 없습니다. 진짜. 순서 없습니까?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김웅.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5명이 처음에 컷오프가 돼 5명으로 본선에 올라가니까 이 4명하고 누군가요? 제가 볼 때는 조경태 아니면 홍문표 아니면 자 3명은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은 뭐 강하다 치고 그래서 김웅, 조경태, 홍문표 중에 2명이냐 아니면 김웅이 사이까지 들어가고 조경태, 홍문표 중에 1명이 이거만 남으면 여쭤보는데 난이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진짜 물.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5명으로 줄이잖아요. 그 27일 날 다음 주죠. 27일 다음 5명을 줄여서 5명을 상대로 한 것은
당원 70%, 일반 국민 여론조 예. 30%. 이 70%라는 게 중요해요. 예. 70%가 어느 정도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한 28만 명 돼요. 예. 28만 명의 대의원 10,000명, 일반 당원 섞어서 33만 명이 투표를 한다고. 예. 이 33만 명이 70%인 거예요. 예. 근데 책임당원 구성을 보면 제가 보니까 놀라운 게 예. 28만 가운데 서울이 한 3만 6천 되고 예.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 수도권이 8만 5천이에요. 8만 5천. 8만 5천. 예. 근데 대구, 경북이 8만 6천이에요. 예. 수도권 합친 것보다 대구, 경북이 예. 1,000명이 더 많아요. 예. PK, 부산, 경남이 6만 8천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영남권, 예.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전체 28만에 55%. 예.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주호영 그리고 좀 바짝 추궁하고 있는 이준석 3인 간의 싸움인데 예. 이 70%인 28만 명의 책임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 70%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네네. 잘 근데 모르시겠다. 예, 잘 모르죠. 왜냐하면 제가 신 의원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영남 강조하시고 부산 강조하셔서 2% 이렇게 많다. 많죠. 예, 논리적 결론을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유리하다 일로 가실 줄 알았더니 아니죠. 예. 만약에 예. 이 구성 비로만 보면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더 유리해야 되죠. 예, 특히 예, 예.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하지만 이 당원들도 국민의힘 당원들도 굉장히 전략적 판단을 한다고. 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에 누가 당 대표로 가는 게 좋은가라는 제가 점을 질문을 왜 그걸 드렸었냐면요. 주호영 대표도 가능성이 있으시지만 지금 신구 대결이라는 측면에 저는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만약 양자 대결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정을 하면 아무래도 70%라는 어떤 그 당원 투표는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거는 그게 현실적이죠. 그렇게 예. 분석하는 게 왜냐하면 이준석 그 전 최고 지금 뭐 85년생 아닙니까? 근데 예. 다들 인정하고 똑똑하고 뭐 이번에 공이 있지만 적어도 당원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래도 좀 뭐랄까 그동안의 접촉이나 약했다는 지점 그리고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난번에 왜 오세훈 시장하고도 할 때 1차 경선에서는 다시 당원들 사이에서는 오세훈 후보 당시 후보보다 많이 받았어요. 당내 예. 기반은 탄탄한 편이란 말이에요. 탄탄하다. 당내 기반이 탄탄한 나경원 대 또한 지역에서 기반이 탄탄한 주호영의 대결로 저는 좁혀지는데 이준석 씨가 어느 정도 이준석 전체가 어느 정도 그 젊음과 패기 변화를 주장하는 게 당원들에게 다가갈까가 관건이라고 봐요. 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준석 전 최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꼭 이준석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어느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 된다면.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두 단일화 가지인데. 하시면은 그 신세대 정치인들 초선 이렇게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당초에는 영남 대 비영남 구도로 갈 것이다. 예. 고 전망을 했어요. 구도 자체를. 예. 근데 지금 진행이 되면서 구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말씀하신 대로 신구 대결. 예. 그러니까 중진대 뭐 또는 뭐 원외 내지는 뭐 초선의 이런 신구 대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이미 이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호남만 꼭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영남 유권자들도 예.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래서 지금 뭐 3명은 예비 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확실히 보여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5명이 결국 이제 본선에 진출을 예. 하는데 이 5명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이준석 플러스 예. 김웅 초선이 들어간다든지 뭐 만약에 김은혜 의원까지 들어간다면 그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변이 그러면은 가능할 것이다.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 대 이 신진 1대1 대결 구도가 아니라 나경원 주호영은 계속 나오니까 예. 또 이 초선들은 만약에 단일화 된다면 예. 그러면 사실상 3자 대결 구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전략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고민하게 만들 그런데 것이다. 60%에 가까운 영남의 당원들이 두 가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대로는 대권 창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 예. 확실한 변화된 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된다라는 고민을 할 경우 하나. 그리고 과연 누가 되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을 데려올 수 있든지 예. 또는 사실상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컷오프 이후에 이제 단일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최고, 김웅 의원이 올라가면은 그 5명 중에 이제 둘이서 단일화 하는데 예. 단일화하는 방식도 아마 젊은 사람들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 여론조사 하지 말고 둘이서 시원하게 뭐 그 신구 대결 구대표끼리도 단일화 가능한가요? 그건 불가능한가요? 저는 제가 볼 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두 그거 분은 불가능하게 좀-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김원혜 의원이 끼게 된다면 3명이서 하는 건데 예. 그 단일화하는 모습, 예. 단일화를 또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바깥에 있는 지금 당 외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말 제1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예. 낸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봐도 저 누구를 좀 지지하면 자기 운신의 폭이 넓어지라고 판단한다. 이 정도가 나와주면 이게 좀 변수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신 의원님도 아까 70%의 당원 투표란 부분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경원이나 주호영 후보가 더 유리하다 쳐도 쳐도. 쳐도 5명 중에 예를 들어서 두세 명, 배 교수님 말씀하실 때 두세 명 신진 세력이 올라오고 단일화가 된다면 전략적 투표가 가능하고 이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견해에 저는 뭐 동의하시는 이변에 건가요? 당연히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는데 배제할 가능성 수 크지 없다. 않다 역시. 네네. 역시 가능성 크지 않다. 그럼에도 크지는 불구하고. 않지만 예. 배제할 수 없다가 제 입장. 배제할 수 없다. 예. 뭐 외부인으로서 보기엔 재밌어지려면 하여튼 재밌어. 이게 예. 이 정도 되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 그 다양하잖아요. 어쨌든 10명도 되고 지금 뭐 최고위원 4명 뽑는데 그도 뭐 사람들이 슬슬 몰리기 예. 시작하고 이게 적어도 젊은 층들이나 재밌다 이런 효과도 있고 예. 어차피 지역 순회 토론도 하고 텔레비전 토론도 아마 예. 두세 차례 잡혀 있을 텐데 이게 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저는. 예.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윤석열 전 총장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신세대 당대표가 되는 게 유리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속내야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 하면 중도 이미지고 정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쉽게 자기가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뭔가 달라진 기존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당이 훨씬 더 자기가 몸을 시켜서 좋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예. 판단은 본인이 할 텐데 수위나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발언의 그러면 수위. 여당 얘기 좀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세를 좀 불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지지 모임이 결성된데 발언 들어보시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살짝 보여지는 부분적인 포장지밖에 제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맹이를 봐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써보기라도 해야 되고 한데 포장만 이렇게 잡고 포장지만 그것도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 교수님 저 발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지만 봐가지고 나 알맹이를 아직 못 봐서 평가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발언인데요. 일단 오늘 저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 모임. 뭐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분리기라고 예. 봐야 되겠죠. 아시겠지만 현재 180일 전으로 지금 대선 후보 경선 룰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6월 말부터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새를 불려나가야 될 시점인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 플러스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예. 정세균 전 총리 다 새 분리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강점하면은 압도적인 지지율 1위 이게 예. 아니겠습니까? 약점하면은 친문에서 싫어한다는 거. 예. 또 그리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하다는 거. 따라서 당연히 이제 새 분리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대세몰이를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의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얼마 전에 민주평화광장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발기인만 15,000명. 예. 대부분 이제 이해찬계들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해찬 전 대표도 사실상 돕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예. 그런 추측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또 현역 의원들 34명이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포럼을 발족을 했어요. 성공 포럼이라고. 성공과 공정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34명 가운데 한 70%가 초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세를 이제 확보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전체가 174명이니까 대세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니까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새몰이에 나설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역시 이제 변수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두 사람의 누가 이의를 할 것인지라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 예. 과연 두 사람이 전국적으로 단일화를 해서 양강 구도를 만들 것인지라는 예. 문제가 남아 있고 이제 세 단일화 번째로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결국은 예. 친문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지사의 대항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삼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이재명 지사의 무난한 승리가 불가피한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예. 따라서 이낙연 단일화. 그리고 정세균 이 두 사람도 결국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전망을 합니다. 신 의원님은 그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타이밍은 좀 늦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민 지점이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제3당이다 이런 건 제3세력화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고 제3당은 물 건너갔다. 건너간 거죠. 제3지대는. 예. 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현실적으로 김대중, 김영삼 이래로 당을 못 만드는 상식이 예. 돼 있으니까 이제 시점인데 아마 본인이 봐도 당 조직도 못 만든다면 갈 길은 뻔한데 저 당이 다시 예. 윤석열 총리 입장에서는 저 당에 지금 들어가는 게 나으냐 예.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나으냐 일부에서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할 테고 일부에서는 아니다 이미지 좋고 한데 지금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 예. 이렇게 뭐 옥신까지 하지 않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늦어질 것 같고 예. 늦어져도 괜찮습니까? 정치적으로 보시기에는?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죠. 저 지점 지금도 한 발 뭐냐면 지지 모임이 조성됐는데 아직까지 난 별 관여 안 한다. 뭐 이런 그렇죠. 입장- 지금은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팬클럽이나 지지자들 모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당도 띄우고 뭐 모임을 많이 예. 하는 거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무슨 메시지를 주거나 하는 건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 지지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테니까 윤석열 총리 입장에서.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신 의원님. 그 예. 아. 데드라인은 언제라고 보세요? 데드라인. 예. 저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니 예.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가 구성되고 예. 경선 그 일정이 나오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예. 볼 때는 8월 넘긴다. 여름을 넘기면은 완전히 이준석 의원 전체 의원 말 맞다나 수입산 소가 되는 거죠. 늦게 들어오면. 예. 8월이 데드라인이다. 제가 보는 8월 아주 늦으면 8월 중순쯤 예. 좀 그래 봐요. 이제 일정을 한번 봐야 될것어요. 배 교수님 시간은 다 됐는데 그 부분만 평가를 저는 예. 전망이 다른 게요. 예. 일단 첫 번째 예. 제3세력의 깃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아, 예. 정당만 만드는 것만이 제3세력의 깃발이 아니고 예. 비슷한 정치 결사체 형식으로 갈 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데드라인은 얼마든지 늦어질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늦어질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 드러나가는 것을 전제로만 하면은 예. 굉장히 좁아지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두 분 말씀 정확히 기억했다가 꼭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